정현주가 선거방송 심의를. 여러분, 정현주가 이번에 방심위원장으로 내정이 됐고 뭐 거의 뭐 밀어붙이기 지금 아주 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현주가 KBS 사장일 때 제가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현주를 불러다가 이것저것 또 묻고, 그 다음에 KBS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 한나라당에서 얘기도 많이 하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근데 정현주의 그 뻔뻔함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군 이래 최고의 내로남불이 말하자면은 조국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근데 이 조국의 원조, 조국이 보고 배운 게 바로 정현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현주가 그동안에 KBS를 정말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었고요. KBS를 진짜 이 홍위병 방송으로 만든 게 정현주입니다. 그럼 우리 정현주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자,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일단 이거는요, KBS 노동조합에서 이 성명을 낸 겁니다. 정현주 씨는 조중동 비판이나 더 열심히 하시라. 이거를 제가 여러분께 왜 보여드리냐면요. KBS에는 세 노조가 있습니다. 하나는 극렬, 문재인 편 만드는 노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KBS 노동조합, 이거는 뭐냐면은 이 제2노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말하자면은 중간에 있지만은 역시 이제 굉장히 보수, 반우파 성향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현주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좋은 시절에 사업 손실 700억 원을 찍을 정도로 방송사 경영자로서 능력은 빵점에 가까웠다. 이런 사람에게 방심위원장에게 경영자로서의 능력이 필요하지는 않으니 경영 능력 부족도 이유가 안 된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뭐냐? 진정한 부역자가 바로 정현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MBC의 이 전 KBS 사장 정현주 이래가지고 아이고 많이 늙었네요. 그래서 김종배하고 뭐 시선 집중에 아침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현주라는 사람은요, 제가 아주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저 사진 내려주십시오. 자, 내로남불 조국의 스승은 바로 정연주다. 자, 정현주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정현주는 KBS의 워싱턴 특파원이었어요. 그래서 KBS 워싱턴 특파원을 할 때 맨날 이제 그 허접한 기사나 쓰고, 그리고 한겨레가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뭐 팩스 보내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할 때도 다른 사람들 지국에 가서, 왜냐면 지국이 따로 없었고 집에서 했어요. 도쿄에서도 그 당시에도 이 한겨레 특파원은 자기 집에서 했어요. 그만큼 이제 가난했었죠. 근데 이 정현주는 워싱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아들들은 미국 시민권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정현주가 그 당시에 이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아주 이런저런 이제 말하자면은 사람들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요. 그러고 나서 정현주가 딱 KBS의 사장이 되니까 가장 먼저 날린 게 KBS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너 나한테 팩스도 못 보내게 하고 나 우습게 봤지, 이러면서 완전히 복수 막장극을 벌인 게 정현주예요. 그리고 정현주는 뭐냐, 이 워싱턴 특파원을 끝내고요, 그 단신으로 귀국을 했어요.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미국 시민권 갖고 있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현주가요, 맨날 쓴 게 뭐냐면은 이 정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 병역의 의무도 기피하고 있는 이런 이제 나쁜 것들이 정말 이 기득권이다, 이러면서 막 거품을 무는 막 이런 걸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저도 정현주는 그러면 아들들도 한국 국적 갖고 있고 군대도 다 갔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아마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실 텐데, 아는 분은 아들 둘요 미국 시민권자고요, 군대 안 갔어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정현주가요, 국민대학교의
교수로 좀 오고 싶어 갖고 객원 교수 이런 거로 이제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민대학교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국적이 뭐 한국 국적이고 정현주의 경우는 저기 또 미국 국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떻게 국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랬더니 부인이 우리가 영주권이 있는데 그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도 우리 부부는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아들 국적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의 인생은 걔네들이니까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현주는요. 정말 내로남불의 조국의 스승이에요. 내로남불의 원조 정현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보면은 이 정현주라는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 게 방심이죠. 방통위는 우리 안영환 선수가 가 있는 데고 방송심의는 뭐냐? 심의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깔그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현주가요 앞으로 선거 방송에 이제 심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정현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정현주는 문어용 방심위원장으로 아마 등극하게 될 겁니다. 철저하게 문재인을 위해서 그다음에 선거 방송에 대해서 이 김여준한테는 까방권 얼마든지 문재인 이렇게 편파권을 주고요. 그 대신에 종편이라든가 또 이 뭐 SBS에서도 혹시라도 이 물샐 틈 없이 이 심의를 하고 결국은 뭐겠습니까? 요즘 이 MBN은 완전 납작 엎드렸죠. 그래서 최일구 같은 완전히 TBS에서 막 같이 김어준하고 어울리고 막 이런 최일구 같은 애 앵커를 해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JTBC, TV조선 이거 아마 잡으려고 아마 난리를 칠 겁니다. 정현주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정현주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게 문재인 탄핵안이 가결됐을 때 이 유시민이가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자, 유시민이가 저렇게 대자로 넘어가가지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뭐 방금 죽을 것처럼 난리가 나고 기절 초풍할 것처럼 그래가지고 무슨 뭐 119에 실려가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유시민에 대해서 저렇게 울부짖고 막 탄핵안 가결될 때 막 울부짖는 거를 이 방송에서 당시 KBS에서요 하루 종일 틀어줬습니다. 그 당시에 사장이 누구였냐? 정연주였습니다. 다음 사진 올려주세요. 자, 노무현 탄핵 당시 실려나가는 유시민. 자, 유시민이 저런 식으로 막 이제 실려나가서 저는 119로 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지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실려가는 척 하다가 얼른 또 일어나가지고 멀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완전히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정말 탄핵 액션. 이것도 말하자면 할리우드 액션의 원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병환이랑 또 뭐 저렇게 해가지고 이 관 퍼포먼스까지 했어요. 자, 저런 걸 보면요. 쟤네들 참 역사도 오래됐고, 저렇게 감성팔이, 저렇게, 이 퍼포먼스. 이거는 정말 얘네들의 역사가 몇십 년 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저런 모습을요. 하루 진종일 틀어줬던 게 누구냐?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였어요. 그래서 여론이요. 처음에 이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막 박수치고 사람들이 어우 시원하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탄핵시켜버려야지.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또 만약에 KBS에서 저렇게 정말 울부짖는 박근혜 대통령이 막 초연하게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라든가 또는 태극기 집회에서 통곡하는 거를 KBS에서 하루 종일 진종일 틀어줬다 하면은 여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저 노무현 탄핵하고 마찬가지로 상당히 여론의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정현주가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이게 어떻게 전개되나 제가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때 저 모든 공작을 했던 게 정현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현주가 나치 정권의 괴벨스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괴벨스를 오히려 찜쪄먹을 수 있는 게 정현주다. 왜? 정현주는요. 은혜에 보답한 겁니다. 진짜 한겨레 신문에서 너절한 기사나 쓴 정현주를 KBS 사장이 시켜준 게 노무현이에요. 하이 노무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이 탄핵됐을 때 저런 유시민이 뭐 끌려가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거를 진종일
뻥을 틀어줬어요. 여론의 반전을 시켰죠. 또 뿐만 아니라 KBS 대통령 탄핵 어디로 가나 특집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KBS가 정당하게 했다 하면은 KBS 대통령 탄핵 어디로 가나 이래서 똑같이 박근혜 탄핵 때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KBS는 그때 박근혜 탄핵 때 어떻게 했는가? 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권을 뺏긴 거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최대의 실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도 참 부족한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에 비해서는 너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특히 KBS에서는 그 모든 핵심이 정의연주였습니다, 여러분.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김무성이 미워하고 이 유승민이 미워하고 전용욱이 미워하고 그러죠. 근데 저 미워할 거 없습니다. 진짜 제대로 역사를 알고 이러면 정연주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앞으로 정연주가 어떻게 할 거니까? 정연주는요, 무기가 있어요, 여러분. 3종의 무기가 있습니다. 어떤 무기가 있느냐? 지금 정연주는요, 그동안에 KBS 사장으로서 700억 원을 적자를 냈다고 했죠. 이 700억 원의 적자가 여러분 어디에서 온 건지 아십니까? KBS 사장 때부터 정연주는요, 보도 기능을 말살했어요. KBS의 힘은 뭡니까? NHK 힘은요, 보도예요, 보도. 그래서 KBS 제가 기자했을 때는 PD들하고 이 기자들하고는요, 사실은요, 대우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이 이원홍 그 장관은요, KBS가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기자들이 편성에 있어서도 뉴스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정연주로 오면서 모든 권력이 기자에서 PD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PD들의 감성과 또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통해 가지고 즉 KBS가 어용 방송이 됐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기여한 게 정연주입니다. 그래서 정연주에게는 PD라는 3종의 신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기, PD. 자, 그러면 2기, 3종의 2기는 뭐가 있는가? 드라마예요, 드라마. 정연주는요, 드라마에 대해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KBS의 경영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드라마를 많이 만들어라. 이건 뭐겠어요? 우리가 한때 독재정권, 군사정권에서는 3S라고 그럽니다. 즉,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걸 통해 갖고 우미나 정책을 쓰는데 정연주도 그걸 쓴 거예요. 나치 때처럼 괴베스처럼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 이 막장 드라마가 KBS 이 텔레비전에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막 싸대기 때리고 웬만하면 막 이거 갖고 물 쫙 껴안고 아주 공영방송에서는 이 절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허물고 자극적으로 시청률 이래서 드라마에만 모든 거를 이 정연주가 초점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종의 2기 가운데는 드라마예요, 여러분. 그러면 3기는 뭐냐? 3기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경력사원이에요. 경력사원? 먹미? 이러실 거예요. 자, 정연주는요. 한겨레에 있으면서요. 너무 가난하고 찌질하게 기자 노릇을 했죠. 그러니까 팩스 보내게 해달라고 하면서 팩스 거지 노릇도 정연주가 막 했고요. 그 당시에 정연주한테 팩스를 제일 많이 빌려준 사람이 이 카더라 소문에 따르면 이인용이랍니다. 그때 MBC의 워싱턴 특파원이었어요. 이인용이. 그래가지고 이인용하고 정연주는 굉장히 사이가 좋아갖고 이 삼성에 대해서는 정연주가 하우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인용의 색깔이 원래 운동권 출신이라서 아주 회색입니다. 근데 그 이인용이 지금요, 그동안에 이 말하자면은 이재용이, 그 같은 동사과 뭐 이래가지고 이인용이가 삼성에서 아주 잘 나갔죠. 아주 회색 인물이에요. 또 삼성에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요. 자, 근데 경력사원은 뭐냐? 한겨레, 경향, 뭐 CBS 뭐 이런 데서 월급도 작죠. 그 다음에 또 정말 회사에서 지원도 없죠. 그러니까 정연주가 어떻게 했냐? 경력 사원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경향신문, 한겨레, 뭐 CBS 정말
아주 가난한 신문들, 이런 신문들 가운데에서 이 KBS 직원들을 경력사원이란 이름으로 해가지고 경력을 다 인정해 주면서 다 뽑은 거예요. 놀랍죠. 그때 좌파들이 쫙 KBS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런 경력사원들이 본부장에다가 국장에다가 KBS를 여러분 다 장악하고 말아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 정현주한테는 3종의 신기가 있는 거예요. PD, 드라마, 경력사원. 그러니까 정현주는요, KBS 사장은 아니지만 방심위원장을 하면서 KBS를 장악을 할 겁니다. 그리고 KBS에서 탄핵 어디로 가나, 노무현 탄핵 어디로 가나, 이런 프로그램 비슷한 거 다 돌리게 하고, 당연히 4월 재보선에서 KBS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겁니다. 문어용 방송으로서 지금 뭐 양승동이라고 KBS 사장이 있는데 걔는 있나마나 안 애고 정말 실질적인 KBS 사장은 정현주가 된다.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도 제가 뭐 과장을 하거나 뭐 가짜 뉴스를 말하거나 저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